마지막으로 인터랙터와 인터랙터블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자,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XR 오리진을 붙이면 기본적으로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,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에 XR 레이 인터랙터라는 애가 달려 있습니다. 자, 레이라는 거 길이가 있는 방향 아니죠. 오리진과 한쪽 방향으로 정의된 요거를 우리가 레이라고 하죠. 그래서 내 컨트롤러 끝에서 지금 그러니까 뻗어나가고 있는 걔가 지금 이 XR 레이 인터랙터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컴포넌트를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라인 렌더러까지 꺼야 될 것 같긴 한데, 그러네요. 네, 이렇게 지금 컨트롤러 끝에 레이가 나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레이 인터랙터라는 놈이 저 레이를 표시를 하는 역할을 일단 1차적으로 담당을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 레이 인터랙터를 그냥 아예 삭제를 해볼게요. 여기 우클릭 하시고 리무브 컴포넌트 하시면 됩니다. 라인 렌더러도 삭제를 해줄게요. 이게 그쵸, XR 인터랙터 라인 비주얼, 이 아래에 있는 이 컴포넌트 먼저 지우고 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에는 XR 컨트롤러밖에 안 달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레이 인터랙터 말고 다른 인터랙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드 컴포넌트 누르시고 인터랙터 검색을 해보시면 다이렉트 인터랙터가 있고 레이 인터랙터가 있고 뭐 소켓 인터랙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원래 쓰던 건 레이 인터랙터였고요. 이번에는 다이렉트 인터랙터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다이렉트 인터랙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놈인지. 자, 얘는 뭐냐면요, 내가 이 물체를 잡으려면 이 손을 꼭 저기에 갖다가 대고 붙잡아야지만 잡히게 되는 인터랙션 인데요. 잠시만요. 그렇죠. 하나가 빠졌습니다. 자, 다이렉트 인터랙터를 쓸 때에는 뭐 문서에도 써 있겠지만은 콜라이더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무슨 얘기냐? 그러니까 얘도 개념적으로는 단순한 거예요. 이 지금 내가 집으려는 박스하고 내 손이 닿았냐 안 닿았냐를 판별을 해서 잡을 수 있냐 없냐를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. 당연하죠.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물체를 잡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요 물체를 닿았다 안 닿았다 판별하기 위한 콜라이더는 이미 이 큐브에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손에는 안 달려 있죠. 추가해 줘야 돼요.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, 지금 크기가 디폴트로 그냥 111로 들어있죠.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도록 합시다. 아이고, 마이너스가 됐네. 0.1 Y 방향도 0.1 앞뒤 방향도 0.1 10cm인 거니까요. 요런 개념으로 추가를 해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아마 저게 없어서 안 됐던 게 맞을 겁니다. 이 신 장면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. 그래서 손을 뻗어서 내려야죠. 손과 물체가 닿았을 때는 이 큐브의 콜라이더하고 이 손의 콜라이더가 부딪혔으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. 충분히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때 G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잡혔어야 되는데, 네, 한 가지가 빠져 있어서 그랬습니다. 얘는 제가 설명드렸음에도 저도 깜빡했네요. 물론 XRI 인터랙션의 종속적인 그런 옵션이긴 하지만은 두 물체가, 그러니까 손하고 이 물체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, 그쵸, 이것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하도록 해야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.
그래서 트리거를 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두 물체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판별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이 콜라이더를 사용을 하니까 얘를 트리거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의도하는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다 보니까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크기를 2배씩 키워주도록 할게요. 20cm 정도로.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고 이 손을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가져간 뒤에 그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에 물체가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횡설수설 좀 했는데 결국에는 보여드린 건 이거였어요. 원래 사용하던 레이 인터랙터를 빼고 다이렉트 인터랙터로 바꿔서 물체를 잡는 건 보여드렸습니다. 레이 인터랙터는 레이를 쏴서 다음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를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냥 잡아 끌어오는 그런 인터페이스였고요. 이건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되겠죠. 그런 인터페이스였고, 이 다이렉트 인터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손을 거기까지 뻗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였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. 아니, 레이 인터랙터 쓰면은 멀리 있는 거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,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내 손끝에서 레이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. 나는 손을 뻗어서 그 물체를 잡아야지만 해요.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리 법칙이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이 다이렉트 인터랙터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물리적인 그리고 현실과 가까운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하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HMD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항상 실제 동작과 100% 일치시키는 게 편리하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? 그래서 내가 만든 이 VR 앱에서 멀리 있는 물체를 자주 잡아야 되는 경우라면 레이 인터랙터를 써가지고 사용자의 사용성을 올려주는 게 훨씬 몰입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 물체를 잡고 들어 올리는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몰입감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럴 때에는 다이렉트 인터랙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언제고 그게 언제냐? 모릅니다.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. 그래서 이 VR 개발 관련된 저 VR북 이런 데서 추천해주는 가이드라인 뭐냐? 결국에는 테스트 해봐라. 테스트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평가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몰입감을 해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를 해서 집어 넣었느냐라는 것도 좀 주요하게 볼 겁니다. 그래서 왜 내가 이 경우에 레이 인터랙터를 썼고 이 경우에 다이렉트 인터랙터를 썼는지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해 봤더니 어쨌다 라는 것들을 잘 설득을 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괜찮게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미리 설정해 둔 거라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스피어를 하나 추가적으로 책상 위에 두겠습니다. 좀 너무 크니까 얘도 한 20cm 정도 크기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 공도 사용자가 집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오른손은 레이 인터랙터니까 이 오른손으로 잠시만요. 오른손으로 저 큐브를 잡는 거 가능하다. 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죠? 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이
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물체냐 라고 보면은 일단 색깔이 안 바뀌죠.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구를 잘 가리키고 G키를 눌러도 물체가 안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이 VR, 특히 유니티 XRI에서는 인터랙터하고 인터랙터블이 쌍을 이루어야 돼요. 무슨 얘기냐? 우리가 이 큐브 처음에 만들 때 잡을 수 있게 하려고 얘랑 얘를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네. 그래서 이 그랩 인터랙터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랙터블이 물체의 컴포넌트로 붙어 있어야 비로소 잡을 수 있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 구도 잡을 수 있는 물체로 만들고 싶다면은 리지드 바디하고 인터랙터블을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. 아마 인터랙터블만 추가하려고 해도 리지드 바디 자동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, 그쵸? 그랩 인터랙터블만 추가를 해도 리지드 바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오른손 레이로 저 구를 가리키면 얘는 잡을 수 있는 물체다 라고 색깔이 변하면서 알려주죠. 그리고 G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좋아요. 그래서 인터랙터 그리고 인터랙터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, 좀 더 상위 측면에서는 다이렉트를 언제 쓰는 게 맞고 레이가 언제 쓰는 게 맞고,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지만 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강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거 이미 말씀드렸죠. 액션 베이스드, 디바이스 베이스드의 차이는 말씀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액션 베이스드로 하는 게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도 좋고 다 만든 앱에 대한 확장성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참고 자료를 좀 보고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, 요거는 액션 베이스드를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저랑 한 그대로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린 그대로 따라오시려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따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